약을 혀 위에 올린 뒤에 그거 한 모금 먹고 어 이렇게 약간 안녕하세요. 드럭스루 이약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하는 곤란한 분들을 위한 연하곤란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말로 연하곤란이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는 삼킴 장애이죠. 음식이든 약이든 뭔가를 먹고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뜻하는 것이 이 연하곤란인데요. 우선 음식을 삼키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화살표는 코로 숨을 들이마셔서 폐 속으로 이동하는 통로이고요. 이 부분이 인두, 이 부분이 후두, 여기 이 공기가 통하는 부분이 기도인데요. 고기를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할 때 꿀꺽 하는 순간 있죠. 이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삼킴 반사를 통해서 음식을 식도로 이동시킵니다. 이 초록색 그림이 식도예요. 음식이 식도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음식물이 코 안쪽이나 코 안 비강이라든지 숨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에 이들 통로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막히게 돼요. 네. 이렇게 일시적으로 막힙니다. 그리고 식도로 음식물이 정상적으로 통과하고 나면 다시 비강이라든지 후두 덮개가 열리게 되죠. 이렇게 보신 삼키기 단계 중 일부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연하곤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키기에 관여하는 근육들은 또한 뇌의 명령을 받는데 이렇게 뇌에 이상이 생긴 경우이거나 후두나 구강, 혀, 인두 등의 암이나 종양이 발생한 경우 혹은 노화로 인해서 연하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하곤란 시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일단 씹기가 어렵고요. 삼키기도 당연히 어려우며 침을 흘리게 됩니다. 이는 입술이나 혹은 혀의 힘이 약화됐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고요. 음식물이 아까 보셨던 코 속 비강으로 역류한다든지 삼키어지지가 않고 입안에 머문다든지 음식물이 잔류한다는 느낌의 잔류감, 그리고 식사 혹은 식후에 기침이라든지 목매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물이 식도로 들어가지 않고 숨구멍, 기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연하곤란 증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 10명 중 3명이 알약을 삼키기 어려워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약국에서 환자분들을 뵐 때도 매우 멀쩡해 보이는 성인분들인데 난 알약 죽어도 못 삼키겠다고 제발 가루약으로 갈아서 달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연하곤란 증상이 없음에도 알약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독일에서 알약을 쉽게 삼킬 수 있는 2가지 기술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Two techniques to make swallowing feels easier. 아주 대단한 연구를 2014년에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소개하는 2가지 기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키기 기술은 알약용입니다. 팝바를 메소드라고 이 그림처럼 알약을 혀 위에 올린 뒤 물병 입구를 입술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입안에 물을 채운 뒤 알약을 빨아들이듯 재빠르게 삼키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알약 있죠? 알약. 이 알약을 혀 위에 올리고 물병 입구를 입술에 고정시켜요. 고개를 들고 이렇게 저걸 빨아들이듯이 그냥 제가 여러분 이게 물병이 없어가지고 그 저 애가 먹다 남은 우유병인데 좀 좁은 입구가 좁은 물병으로 하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림처럼 입구가 좁죠? 네. 이렇게 물과 함께 빨아들이듯이 먹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이게 알약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캡슐용이에요. 캡슐용 기술은 이름이 Reinforced Techniques for 캡슐인데 약을 혀 위에 올린 뒤 물을 한 모금 입안에 넣고 입을 다문다. 머리를 가슴 쪽으로 숙인 뒤 허리를 구부리고 입안에 물과 캡슐을 동시에 삼키는
건데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먹고 있는 오메가3 캡슐입니다. 약을 혀에 올린 뒤에 이거 한 모금 먹고 이렇게 약간 허리를 구부려서 삼키는 방법인데 이게 그림만 보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방법인가 싶긴 한데 해보시면 생각보다 잘 넘어가요. 진짜 해보시면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알약 삼키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캡슐 특히나 캡슐인 거 이렇게 약간 물을 먹고 이렇게 숙인 다음에 꿀꺽하면은 캡슐이 이 안에서 약간 일자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림처럼 일자가 돼요. 일자가 되면서 이 목에 걸리지 않고 그냥 쑥 넘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 그리고 그 독일의 연구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하셨는지 이 서울대 의대에서 알약을 삼키는 자세에 대한 추가 연구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에 이루어진 연구고요. 실제로 연하곤란이 있는 노인분들은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연구를 다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림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저작 및 연하곤란자를 위한 조리법도 발간을 했거든요. 이 조리법에 대한 전문 보기 링크는 제가 이 영상에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총 6가지 자세를 테스트를 했어요. 네. 정자세로 먹는 방법, 턱을 당긴 자세로 먹는 방법, 그 턱을 위로 들고 먹기, 얼굴을 좌로 돌리고 먹기, 얼굴을 우로 돌리고 먹기, 그 다음에 정자세인데 증점제를 넣어서 먹기, 이렇게 총 6가지 자세를 연구를 했는데 요런 증점제가 시판 중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인 결과를 보시면 시험 결과 정자세 이 시험 결과를 보면 검정색 바가 가장 먹기 편했다는 걸 의미하고 이 흰색 바는 가장 먹기 어려웠다는 걸 의미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정자세로 먹었을 때 뉴트럴 포지션으로 먹었을 때가 가장 먹기 편했다는 응답이 많았고요. 반면 턱을 아래로 하고 먹으면은 먹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아요. 이렇게 턱을 아래로 하고 먹으면 누가 봐도 먹기 어렵겠죠? 아까 그 두 번째 기술은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거였고 이렇게 턱을 아래로 하고 먹으면은 아무래도 좀 먹기 힘들다는 응답이 많았고요. 특이적으로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턱을 위로 하고 먹는 게 이게 친업 자세, 턱을 위로 하고 먹는 게 가장 편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약을 드실 때 턱을 위로 해서 드시는 게 약간 습관이라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어르신들도 턱을 아래로 하고 먹는 게 가장 어렵다는 게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알약 삼킬 때 턱을 당겨서 먹지 말자. 그리고 연한 장애가 있거나 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턱을 위로 해서 든 자세로 알약을 드시면 먹기가 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증점제, 아까 보셨던 이런 점성을 높여주는 제품들이 시판 중에 있으니까 이런 걸 물에 타서 점성 있는 액체와 함께 알약을 드시면 조금 더 알약을 삼키기 편하다. 이게 결론이었고요. 근데 그래도 나 진짜 뭐 알약 못 먹겠다. 앞에 뭐 방법 두 가지 방법이고 점증제고 나발이고 진짜 못 먹겠는데 그냥 약 갈아주시면 안 되냐? 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알약을 갈면 안 좋은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약을 갈아서 먹으면 좋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정량 배급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군대 배식인데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늦게 배식 받으면은 이게 메인 메뉴들 탕수육, 만두 이런 거 아예 없죠? 못 먹죠, 아예. 이거랑 비슷한 게 약사님들께서도 가루약 정량 조절을 위해서 여러 도구나 기계들을 활용하시겠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다소 있고 99% 100% 정확한 정량 조절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성인분들의 경우에는 그 원약 그대로
뭐 드시는 게 정량 복용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약을 갈게 될 경우에는 약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약은 뭐 다 똑같이 뭐냐 알약 캡슐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좀 세부적으로 무슨 오로스 기술을 적용한 약들도 있고 오로스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한 약은 이렇게 약이 이렇게 세 단계 층이 있죠. 오늘 말이 너무 마구잡이로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약이 각 층별로 좀 약이 좀 달리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 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가 나오고 이렇게 찌끔찌끔씩 나오게 설계된 오로스 기술로 만들어진 약이 있고 서방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뭐 영어로는 ER이라고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타이레놀 ER 이런 것처럼 이런 서방성의 약은 약효가 먹자마자 빡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가 이렇거든요. 먹자마자 체내 이제 약의 농도가 확 올라가서 피크를 찍고 휙 떨어지게 되는데 서방성의 형태는 약효가 체내에서 서서히 나타나게끔 설계된 약이에요. 서서히 나타나서 약효 자체가 그렇게 빨리 발현되진 않지만 대신 오래오래 지속되게끔 만든 약인데요. 이런 약들을 그냥 막 가루로 해버리거나 다 뽀개버리게 되면은 이 약의 의도됐던 그런 기술들이 아예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은 갈아서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예로 우리 횟집 가면 이렇게 모둠회 시키잖아요. 잘 차려진 모둠회 한 상. 그럼 뭐 이게 광어도 먹어야 되고 뭐 도미 뱃살, 뭐 등살, 뭐 식감 다른 것들 하나씩 음미하면서 먹어야지. 이렇게 모둠회를 시켰는데 이렇게 다 대접에 때려놓고 회덮밥으로 먹어버리면은 이거 뭐 모둠회 시킨 이유가 없죠? 아, 물론 회덮밥도 맛있긴 한데 회덮밥을 해 먹으려고 우리가 모든 회를 시키진 않잖아요. 그죠? 이런 느낌으로 약을 갈아버리면은 약 고유의 특성들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약은 원제품 그대로 먹는 게 좋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배합 적합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차랑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구성들이 다르잖아요. 전기차에는 뭐 배터리도 들어가고 내연기관에는 그 휘발유, 뭐 경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 여기에서 들어가는 부품들이랑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어 버리면 이게 하이브리드인가? 아무튼 이도 저도 아닌 고철 덩어리가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약도 배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마다 들어가는 재료들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데 합쳐서 갈아버리게 되면은 정말 이도 저도 아닌 짬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 상태로 그대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귀찮아요 사실. 가루약 멀쩡한 알약 성인이 가루약 해달라고 하면 좀 귀찮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런 걸 귀찮아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약은 그냥 갈지 말고 웬만하면 약 그대로 드시는 게 좋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은 연하곤란에 대한 내용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알약 삼키기 쉬운 두 가지 기술 및 자세 소개시켜 드렸으니 평소에 알약 먹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제가 소개시켜 드린 이 방법 한번 적용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럭스루 이어서였습니다. 안녕.